당시 프랑스 화가들은 색채를 강화한 색채파와 드로잉파랑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요. 색이 먼저인지 선이 먼저인지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앵그르와 들라크루아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이른바 색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요. 반면 앵그르는 선이 모든 것이다. 완벽한 선에 의해서 통제된 그런 세계를 꿈꿨고요. 정말 앵그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선에 의해서 견고하고 아주 확고한 그런 모습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라크루아 이전에 낭만주의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사람이 제리코라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도 언급되는 사건인데요. 죄수에게 노용이라는 말은 메두지호의 조난자에게 주는 한 컵의 물과도 같았다. 모멸을 받는 자는 존경하기를 갈망한다. 프랑스 사람 400명을 태우고 아프리카 해협을 가다가 메두사호가 좌초하게 된다. 배가 암초에 걸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선장이 배를 몰아본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신분만 높기 때문에 바로 선장이 되었고요. 이런 무능한 선장 덕분에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보트에 타게 되죠. 400명 중에 보트를 탈 수 있는 사람은 250명뿐이고 나머지는 150명 정도는 뗏목을 만들어 타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계급이 나뉘어졌던 거죠. 이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는 프랑스 왕정이 복귀했던 시기인데요. 한마디로 부르몽 왕조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게 알려지게 됩니다. 뗏목에 있던 150명 중에서 15명만 겨우 살아남은 그 당시 참혹했던 이야기가 바로 메두사호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접하고 제리코는 바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그린 게 아니라 엄청 크게 그려서 폭이 7m, 높이가 4m인가 5m 되는데요. 바로 이런 거대한 화면을 프랑스 시민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그림을 보시면 뗏목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정말 적나라하죠. 저기 수평선 위에서 깨알같이 배가 하나 보이자 뗏목 위에 있던 사람들은 남은 힘을 다해서 자신들을 구조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제리코는 실제 이 뗏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뗏목을 스케치도 하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해서 모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연구도 하는데요. 메두사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 그리기 위해서 끔찍한 사람들의 팔다리 잘려나간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메두사호의 침몰은 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15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모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1819년에 그 당시 국가에서 주관하는 살롱전에 전시되게 됐는데요.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렬한 작품이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살롱전에는 들라크루아는 화가도 아마 갔을 것 같은데요. 들라크루아는 제리코의 후배뻘 정도 되는 조금 7, 8살 어린 화가였는데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점,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사회적 이슈가 그림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들라크루아는 어쨌든 이 제리코의 그림에 완전히 빠지게 됐고요. 제리코의 영향으로 들라크루아는 완전히 색채 중심의 강렬한 그림을 더 한 발짝 힘있게 그리게 되는데요. 망각의 강을 건넌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의 모습, 그 주변으로 배를 붙잡고 있는 신과 함께 등장한 괴물들이 이제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몸을 틀고 있고 막 비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뗏목 속에 그려서 죽어가고 있고 그 고통에 빠져있던 사람들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미러 이미지라고 하는데 거울에 비춰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오마주,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의 작품들에
모티프를 가져와서 자기가 소화해서 그렸고, 그림을 본 당시 사람들은 메두사호의 뗏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또 연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참 재미있는 시대인데요. 1830년에 화가들은 종군기자처럼 역사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을 화폭에 담아 당시 시민들과 대화하려고 시도했고요. 들라크루아는 1830년의 혁명을 주제로 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부터 들라크루아로 이어지는 이 그림들은 매우 뜨겁게 당시 미술 세계를 바꿔놓게 됩니다. 아마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눈높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 루브르에 갔을 때 이 그림이 우리에다 한 1.5m 정도 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눈이 한꺼번에 자유의 여신상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는 죽어있는 혁명군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눈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자유의 여신을 바라보고 있는 두건을 쓰고 있는 그 남성으로 가게 되고요. 좀 더 눈을 들게 되면 바로 자유의 여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역사적인 순간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